전산회계 1급 2018년 제2차 77회 필기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발생주의에 따라 작성되지 않는 재무제표는 재무제표에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주석이 있습니다. 재무제표 중 이 현금 흐름표를 제외한 나머지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서 작성을 합니다. 문제가 발생주의에 따라 작성되지 않는 재무제표는 현금 흐름표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2번 제1기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월 1일에 내용연수 5년 잔존금액 영원인 기계를 850만원에 매입하였으며 설치 장소를 준비하는데 50만원을 지출하였다. 그러면 기계의 취득 원가는 850만원에다가 50만원이 더해진 900만원입니다. 동기계는 원가보용을 적용하고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이익이 회계 연도에 계상될 감가상각비로 맞는 것은 정률법 상각률은 0.45입니다. 이 문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취득 원가는 900만원이고 정률법이고 정률은 0.45 그리고 이익이 회계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물어봤습니다. 정률법은 장부가액 즉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누계 곱하기 정률입니다. 그래서 1기는 취득원가 900만원 곱하기 0.45에서 405만원이 되고 2기는 900만원에서 감가상각누계액 405만원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서 0.45를 곱해서 222만 7,500원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3번 다음은 회계거래의 결합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커피 머신을 5만원에 현금 구입하였다. 커피 머신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맞았습니다. 주식 발행으로 1억 원을 현금 조달하였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자본금이 증가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공장 청소비 10만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공장 청소비 비용이 발생하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맞았습니다. 상품을 20만원의 현금으로 매출하였다. 차변에 현금 20만원, 대변엔 상품 매출 20만원. 현금이라는 자산은 증가했는데 대변엔 비용의 감소가 아니고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한 겁니다. 틀렸습니다. 그 답은 4번입니다. 4번 주식회사 무릉은 공장 신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토지를 구입하였다. 토지 계정에 기록되어야 할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구입가액은 5천만원이고 구입 관련 법률 자문비용 300만원은 취득원가에 포함시킵니다. 토지 구건물 철거비용이 150만 이것도 역시 토지원가에 포함을 시킵니다. 구건물 철거 후 잡수익 50만원은 토지원가에서 차감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입가액 5천만원 플러스 법률 자문비용 300만원 플러스 철거비용 150만원에서 마이너스 철거 후 잡수익 50만원을 하면 5,400만원이 토지의 취득 원가가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결산평가 시 시장 가격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시장 가격은 시가를 말합니다.
단기 매매증권은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또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 발생합니다. 상품과 제품은 원가와 시가를 비교해서 저가법을 채택하기 때문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인정하지만 재고자산 평가이익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기 보유증권은 상각 후 원가로 평가해서 재무상태표에 표시합니다. 만기 보유증권을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할 때에는 장부금액과 만기 액면금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서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생각하여 취득 원가와 이자 수익에 가감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과 상품과 제품은 시가로 평가하지만 만기 보유증권은 상각 후 원가로 평가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6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출액, 매출 원가, 접대비, 광고비, 기부금, 법인세 비용은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법인세 비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급 수수료, 매도 가능증권 구입 시 지출한 거 이것도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매매증권을 구입할 때 지급 수수료는 영업의 비용인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가 되지만 매도 가능증권 구입할 때 지급 수수료는 매도 가능증권의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 매도 가능증권 구입할 때 지급 수수료는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매도 가능증권 자산 원가에 포함을 시킵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그래서 이 문제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을 산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인세 비용은 해당이 되지 않고 또한 매도 가능증권 구입 시 이 지급 수수료도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되는데 매출액 플러스 매출원가 마이너스 접대비 마이너스 광고비 마이너스 기부금 마이너스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플러스. 그래서 매출액에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을 더하고 매출원가와 접대비와 광고비와 기부금을 차감한 잔액이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의 4,243만원입니다. 7번 회계순환 과정의 결산 절차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결산 절차를 통해 마감된 장부를 기초로 해서 재무제표가 작성된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결산 절차는 예비 절차와 본 절차로 구분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수익 비용에 해당되는 계정의 기말 잔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비용과 수익은 그해에 다 소멸됩니다. 맞습니다. 자산부채 자본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마감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집합손익계정을 사용한다. 틀렸습니다. 자산부채 자본이 아니고 비용과 수익입니다.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인 비용과 수익을 마감하기 위해서는 집합손익계정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답은 4번입니다. 8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자본조정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은 자기주식 처분이익,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이것은 자본잉여금입니다. 자본잉여금에는 주식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이고 이 자기주식은 자본조정에 해당됩니다. 이 문제는 프로그램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코드 책의 자원 조정 계정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계정 감원 및 적요 등록을 클릭합니다. 계정 체계에 보면 여기 자본 조정이 있습니다. 자본 조정을 클릭하면 여기에 자기 주식, 자본 조정, 자기 주식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본이녀금도 클릭을 하게 되면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있습니다. 9번 주식회사 한세는 제품 A의 공손품 10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 공손품이라는 것은 불량품을 말합니다. 이 공손품의 생산에는 단위당 직접재료비 1,000원, 단위당 변동 가공원가 1,200원, 단위당 고정원가 800원이 투입되었다. 이 공손품의 원가는 모두 더하면 3,000원입니다. 정상적인 제품 A의 판매 가격은 5,000원이다. 공손품을 외부에 단위당 3,500원에 판매한다면 단위당 운반비 300원이 발생한다고 한다. 다음 중 매몰 원가가 아닌 것은 매몰 원가란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이미 발생된 원가로서 수정이 불가능한 원가를 말합니다. 1번 단위당 직접재료비 100원 이것은 매몰 원가입니다. 이미 지출된 매몰 원가. 2번은 단위당 변동 가공 원가 역시 이미 지출된 매몰 원가입니다. 3번 단위당 고정 원가 역시 이미 지출된 매몰 원가입니다. 4번 단위당 운반비 300원은 여기 공손품을 외부에 단위당 3,500원에 판매한다면 가정을 했지 아직 팔린 게 아니죠. 판매한다면 단위당 운반비 300원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것은 아직 발생된 원가가 아니기 때문에 매몰 원가가 아닙니다. 답은 4번입니다. 10번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모두 발생되고 가공비는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균등하게 발생할 경우 다음 자료에 하여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면 얼마인가? 기초 제공품 수량과 완성도, 기말 제공품 수량과 완성도, 단기 완성품 수량 3,000개, 회사는 평균법을 적용하여 기말 제공품을 평가한다 그랬습니다. 재료비가 공정 시점, 즉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면 재료비 완성도는 100%입니다. 이런 경우는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따로 산출해야 됩니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산출 공식 평균법은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입니다. 먼저 재료비는 완성도가 100%이기 때문에 완성품 수량 3,000개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기말 제공품 1,200개죠. 1,200개인데 완성도가 100%니까 곱하기 100% 해서 1,200개입니다. 그래서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4,200개가 되고 가공비는 완성품 수량 3,000개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1,200개 곱하기 완성도 50%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은 3,600개입니다. 이 문제는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4,200개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선입선출법이라면 완성품 수량 플러스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마이너스 기초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비의 경우는 여기 평균법에서 나온 4,200개 마이너스 기초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1000개입니다. 1000개 곱하기 완성도는 100%가 그대로죠. 해서 3200개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일 때도 3600개에서 마이너스 기초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은 1000개 곱하기 완성도가 40%입니다. 0.4 하게 되면 역시 3200개. 그래서 선입선출법일 때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은 3200개,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3200개가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제조 원가 명세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환입비 포함됩니다. 단기 총제조 원가 포함됩니다. 제품 매출 원가, 이것은 손익계산서 항목에 해당됩니다. 포함 안 됩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포함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12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별 원가 계산은 제품 원가를 개별 작업별로 구분해 집계한 다음 이를 그 작업의 생산량으로 나누어서 제품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다. 맞습니다. 종합 원가 계산은 원가 계산이 간편하고 경제적이며 개별 원가 계산에 비해 정확한 원가 계산이 가능하다. 틀렸습니다. 정확한 원가 계산 방법은 개별 원가 계산입니다.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이 종합 원가 계산보다 정확한 원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별로 하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종합 원가 계산의 핵심 과제는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하다. 주문 생산 맞습니다.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은, 이 말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를 물어본 겁니다. 미용 욕탕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해당 죄와 또는 용역,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발급을 하게 되면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부동산 임대 용역 중 간주 임대료는 간주 공급으로서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와 영세 매출로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됩니다. 판매할 때 국내 판매업자에게 판매하면 과세 매출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수출업자에게 판매할 때, 이럴 때는 내국 신용장을 개설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영세 매출로 처리하며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거래 내역과 과세 유형이 잘못 연결된 것은 일반 과세자가 제품을 납품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다. 과세 매출입니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프린터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다. 과세 매입으로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4인승 승용차 999cc 수리비를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다. 999cc면 1000cc 이하 경차입니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과세 매입입니다. 여기는 매입세 불공제 됐죠. 틀렸습니다.
과세 매입입니다. 공장 건물 신축용 토지를 구입하고 전자계승서를 발급받았다. 면세입니다. 면세 매입 맞습니다. 승용차 1000cc 이하 경차는 과세 매입으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고 승용차 1000cc 초과분은 비영업용 승용차로부터 불공 매입으로 매입세 불공제 대상입니다.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인 과세 표준은 순매출액입니다. 순매출액 산출 공식은 총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환입 및 애누리 그리고 매출 할인입니다. 총 매출액 1억 2천만원, 영세율 매출액 3천만원 포함, 영세율 매출도 과세 표준인 순매출액에 포함시킵니다. 매출 할인 및 애누리 500만원, 매출 환입액 700만원, 대손금 300만원, 총 매입액 4,800만원. 대손금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세 확정 신고 시 대손세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손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총 매입액도 과세 표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매출액 1억 2천만 원에서 매출 할인 및 애누리를 차감하고 매출 할인을 환입을 차감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1억 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전산회계 1급 필기 기출문제 풀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